먼저 제 발표는 크게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다음으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말씀드리고 제가 수능을 준비한 방법, 면접을 준비한 방법에 대해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두 번째 테마에서는 제 생활기록부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세요.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가톨릭대학교 예과 이사학번 최성원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하여 입학하였고 서울 소재의 일반고등학교 과학중점반을 졸업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때 물론 우수한 성적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수한 성적만큼이나 교내 생활 중 하는 발표들로 채워지는 생활 기록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발표를 준비할 때 전국에 100명도 없을 주제를 탐구해서 나를 어필하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과목별 세부 전략으로는 제 학업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수학, 과학, 교과와 같은 경우 3년 내내 순수 학문 탐구를 진행하였고요. 반면 제 인문학적 소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국어나 영어 교과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진로와 연계하거나 제가 읽은 책들과 연계하여 탐구하였습니다. 이제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의 평가 항목을 보시면 생활기록부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로 평가하는데요. 제가 이 4가지를 각각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제 생활기록부를 통해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제 생활기록부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먼저 저는 제 학업 역량을 수학 교과에서 특히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저는 수학 교과에서도 기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시간에 원의 방정식에 대해 학습한 뒤 두 원의 방정식의 차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 기하 시간에는 구의 방정식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원으로 가지고 했던 탐구를 구로 한 차원 확장하여 제 탐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수학 개념을 학습할 때 기하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런 저의 노력을 저희 수학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셔서 이렇게 재직 중 만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수학 능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좋은 칭찬까지 적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어떻게 과학교과에서 저의 학업 역량을 드러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과학 교과목들 간의 연계적인 탐구를 통해 제 지식의 확장 능력을 어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기체 분자 운동론은 제가 3년 내내 탐구한 주제인데요. 저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과학 탐구 실험 시간 때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물리학 1 시간 고2가 되어서 저는 제 관심을 연력학과 통계역학으로 확장시켰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화학 2 시간에 실제 기체에 대해 배운 뒤 제가 여태까지 탐구했던 이상기체는 단원자 분자인데 이제 이를 이원자 분자로 확장해요. 저의 3년간 탐구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실 탐구의 학년간 연계라고 한다면 같은 교과목 내에서의 연계, 예를 들면 화학원에서 화학2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이와 달리 하나의 주제를 여러 교과목을 넘나들며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저희 과학 중점 학급의 장점을 잘 살리는 동시 저의 생활 기록부만의 매력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의 전공 적합성과 인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어나 영어 교과에서 탐구 주제를 생각하고 이를 탐구할 때 항상 관련된 책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영어 과목 세특에서도 저희 수업 시간에 공중위생 관련된 모의고사 지문을 읽고 저는 관련된 책이 생각나서 같이 탐구를 하였고요.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시간에 한 탐구에서도 시 보리피리를 읽고 이제 다른 이청준 작가님의 책이 생각나서 연계하여 탐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전공 적합성을 진로활동 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교과에서 드러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전공 적합성 외에 인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 이 인성 부분을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행실을 기반으로 적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평소 내신 공부를 할 때 학교 선생님들께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였는데요. 이러한 제 모습을 저희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예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따뜻하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발전 가능성을 드러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내용인 만큼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발전 가능성에는 경험의 다양성이 포함되는데요. 이제 사실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영화나 독서를 굉장히 즐겨 찾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라는 책을 처음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페스트를 계기로 알베르 카뮈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뮈의 또 다른 대표작 이방인에 대해 읽게 되었고, 이렇게 카뮈의 책 2권을 읽고 나니 도대체 카뮈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카뮈의 철학 에세이 시지프 신화를 읽었고요. 이렇게 저의 궁금증은 약간 해소되었지만 저는 또다시 철학에 대한 관심이 솟아났습니다. 사실 과학 중점 학급의 가장 큰 한계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한계를 저의 다양한 독서를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삶과 죽음과 함께하는 직업이다 보니 철학에 대한 제 관심이 저의 발전 가능성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생활기록부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의 수능 최저는 3합 4인데요. 물론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였을 때 수능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를 간신히 맞추려는 공부가 아니라 수능으로도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성적이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과탐 과목과 같은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직전까지 계속 과탐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고요. 특히 물리 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틀린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계속 효율적인 풀이를 연습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수능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것만큼 쉬운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에 꼭 기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같은 경우 서류 기반 면접과 재시험 면접을 모두 치르는데요. 먼저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서류 기반 면접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적힌 활동들이 비록 오래되었을지언정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수많은 활동들을 하였기에 이들을 모두 한 번씩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A4 용지에 제가 한 활동들을 다 일일이 적고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키워드는 따로 추출해서 암기하는 등 노력은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학년 때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소개서 항목인 독서나 봉사활동 등도 한 번쯤은 준비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제 면접장에서도 제가 의사를 꿈꾸게 된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고 하셔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제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예상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제 대답에 대한 피드백들을 많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였을 때 이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생활기록부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류 면접장에는 내가 한 활동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시문 면접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소 연습할 때에도 시간을 꼭 재면서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면접장에서도 재시문을 숙지할 시간과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기에 평소에 연습할 때부터 이 시간 재는 연습을 해야 익숙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면접의 유형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였을 때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면접 연습을 충분히 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과 연습해보는 것은 물론 저희 부모님, 제 친구, 심지어 거울을 보면서까지 면접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기출문제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의료시사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다양한 의료시사 글들을 출력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면접 때에도 의료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이 나온 만큼 여러분도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된다면 꼭 의료시사 한번 읽어보세요.